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연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는 이 메모리 업황과 AI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로서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4,000원을 돌파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고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한 77%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많이 올라봤자 한 30%, 3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미. 근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 네.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통계학에서 나오는 용어를 좀 사용한다면 그 상관계수라는 게 0.8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앞으로 한 20%는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20%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지수가 20%면 네. 많이 가는 종목은 2배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좀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의 매기가 좀 확산되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게 지속 가능하다. 제가 뭐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논리와 명분대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좀 산다. 이제 뭐 맨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사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뭐 중소형주도 좀 올라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또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 압도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주들의 재평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디서 좀 온 걸까요? 오늘 제가 종목을 좀 소개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한 적어도 15% 포인트는 더 높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HBM4나 3E에 대한 시장 장악력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이 조금 아무래도 좀 미약하다, 비교적으로 미약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네. 만약에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 거래돼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이 지금 있으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까에 대한 생각이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아니고, 네. 그 AD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라고 미국 예탁 증서라도 상장을 해서 좀 뭐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시클리컬, 소위 말해서 사이클 타는 종목인데, 네. 이게 사이클이 좀 길게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논리 하나. 그다음에 HBM은 기존의 D램과 낸드처럼 그런 급격한 사이클이 없다, 안정적이다라는 논리가 좀 더 명확해지면
지금 시장에서 나온 뭐 목표가가 지금 제일 강한 건 100만 원까지도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목표 가격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 그런 두 가지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결국 주주 친화 정책과의 글로벌 밸류에이션 구조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4만 4천 원에서 최대 17만 5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한다기보다도 우리는 이 보고서를 쓴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가 2022년인가요? 예, 그때 이제 겨울이 온다. 맞아요. 라는 리포트를 네. 써서 그때 다운 사이클을 어느 정도 맞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리포트의 그 톤이 좀 일찍 바뀌었으면 이 사람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 네. 사람도 월급장입니다. 모건 스탠리. 네. 근데 좀 늦게 바꾼 측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에 디램과 낸드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의 사이클과는 또 확연히 다르다. 지금은 전혀 다른 사이클이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디램과 낸드의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 가격 뭐 표가 있으면 보여주셔도 좋고 그런데 네. 일단 이제 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DDR5나 4의 가격, 4는 뭐 그렇다고 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DDR4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안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 만드는 건 뭐냐? 옛날에 계약했던 거. 그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DDR4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DDR5의 가격 올라가는 것도 이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뭐 잘 안 쓰는데 젊은 사람들 많이 쓰나요? 이게 어떤 거요? 실화냐? 네. 맞아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네요. 눈 뜨고 일어나면 5%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5년 올해죠. 9월 18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올라갔어요.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제품은 5불에서 25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배나 뛰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무서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정 가격, 소위 말해서 컨트랙 프라이스, 계약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조금 무서움도 있고, 세 번째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었다 올라가자.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뭐 17만 5천 원, 저는 너무 당연히 달성해야 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왔습니다. 또 최근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바이오의 움직임에도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참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그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욕을 먹어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한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니까 아, 이런 좀 약간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리스크를 온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만 고르면 또 뭐 수익도 많이 나고 ABL 바이오 보셨죠? 상한가 가고 뜨겁더라고요. 라이센스 아웃 나오고 뭐 네. 3조 수천억 원에 그 기술 수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뭐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가 ABL 바이오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맞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은 시장에서 간과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게 FDA, 네. 우리나라 FDA 말고요. KFDA 말고 미국 진짜 FDA에서 신약심사센터 국장이 있어요. 어. 근데 신약을 갖다가 심사를 할 때 네. 6개월이 걸릴 수 있겠죠. 오래 걸리잖아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임인 조지 티드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좀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신임 국장이 국장이 관두고 네. 신임 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심사센터의 신임 국장에 리차드 파즈두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혁신자이고 이 규제를 철폐하는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특히나 이 사람은 암 분야에서 한 27년을 근무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네. 미국의 FDA 신약심사센터에 새로운 국장이 임명이 됐고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약심사를 빨리 하는 사람이고 오. 암에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중항체 암 관련된 네. 뭐 이런 그 FDA의 그 신약을 갖다가 심사하는 사람이라든지 HLB의 무슨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 그 큰 빅파마가 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으면 거기서 러닝 개런티를 라이선스 한 우리나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에 대한 센티멘트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저라도 말씀드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신임 국장이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 업종에서도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이 항암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중항체 ADC에 대한 뭐 이슈가 크고 네. 그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나 뭐 알테오전이나 다 관련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중항체에 대한 공부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게임 체인저는 또 이중항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섹터지만 세부 섹터지만 또 바이오의 또 훌륭한 또 다음 트렌드의 섹터가 라디오 파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이 생소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하고 펩타인이나 항체 같은 것들을 물질에 결합하면 방사선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사선을 활용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것은 뭐 1800년대 후반부터 있었죠. 우리는 뭐 7, 80년대 왜 암 걸리면은 왜 큰 병원에 가서 방사선 쐬서 그 조직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 조직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조직까지 다 죽이고 네. 그다음에 머리는 다 빠지고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암세포를 아주 그냥 그 특정 암세포만 소멸시키는 그런 방사선 의약품인데 사실은 노바티스의 루타테라하고 플루빅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네. 유명한 거고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주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공부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뭐 한두 번 언급해 온 셀비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요. 사실은 IBB나 XBI 그다음에
뭐 릴라이 릴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부 다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여부가 좀 더 투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AI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또 세컨 섹터로서의 그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주도 섹터로서 조금 11월 중순 그때부터 내년 2월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또 셀비온을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립니다. 셀비온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간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의 볼륨이 좀 향상이 되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셀비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매년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플루빅토라는 글로벌 파마의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셀비온도 플루빅토, 플루빅토의 방사선 의약품인데 셀비온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하죠. 371이 뭡니까? 이게 이제 100만 달러니까 3억 7,1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분기에 5천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플루빅토와 좀 비교를 통해서 과연 셀비온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이 이상을 끝냈습니다. 이상을 끝냈는데 ORR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끝냈을 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는 ORR이 29.8%였고요. 셀비온은 현재 35.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객관적인 반응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트렌드로 알고 있는 ADC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테오전이라든지 레가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섹터는 세부 섹터는 바이오의 레디오 파마시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대에 뭐 우리 이제 아버지 뻘이 암에 걸리시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쏘고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다 죽이는 그런 방사선 의약품이 아니라 지금은 정밀하게 타겟하고 있는 그런 방사선 의약품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루빅토보다도 사실은 현재 셀비온의 포큐보타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상 사례, 사이드 에펙트가 훨씬 더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보면 노바티스나 아니면 릴라이 릴리가 사실은 이런 방사선 의약품 회사들을 M&A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위스의 마리안 온콜로지라는 회사도 2조 넘게 노바티스가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퓨전 파마라는 회사는 3조를 주고 샀습니다. 릴라이 릴리는 미국 회사인 방사선 의약품 회사도 한 2조 가까이를 지불하고 샀습니다. 이 셀비온은 지금 뭐 3천억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공부해야 될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내 남성 발생암 비중을 보면 전립선 암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폐암이 1위고요. 위암이 2위고 3위가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주요 우리가 목표로 고쳐야 될 우리가 치료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비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이런 아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과연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드느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팬데믹 수준의 디램 가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요 지표를 보면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PB를 보면요. PBR을 보면 2.7배입니다. 내년. 그리고 마이크론은 3.7배입니다. 그러면 PBR은 ROE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자본이익률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이익률은 SK 하이닉스가 41.3%로 추정이 돼 있고 내년에 마이크론은 35.2%로 추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마이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전략적인 아이디어인데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ADR을. 이게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장이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삼성전자와 제 생각에는 KT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HBM4도 내년에 가격이 적어도 30%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램 메모리, 레가시 반도체의 가격을 보면 과거에는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산등성이 17년 말에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닌 말로 혹자는 이게 실화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의 60만 원 레벨의 SK 하이닉스는 뭐 7, 80만 원은 거뜬히 갈 수 있는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아깝긴 하죠. 미리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백 %의 수익률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SK 하이닉스로서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셀비온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